네, 진사로입니다. 자, 69회 한능검 심화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죠. 자, 고려시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광종 11년엔 서도라 고쳐 불렀고 목종 때는 호경으로 개칭했는데 명종에 유수 조이총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원종 시기에는 동령부가 설치됐지만 이제 뭐 서도, 호경 이런 걸로 알 수도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이총의 반란입니다. 이게 조이총의 난이 무신 정권이 들어선 초기에 이제 서경에서 일어났던 반란이에요. 이 조이총이 서경 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역적으로 서경, 즉 평양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태조 왕건이 서경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중시했던 북진 정책의 핵심 도시였죠. 이 서경에 대한 그 사실로 옳은 거를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선지에는 서경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어렵지 않은 게 나왔어요. 이제 서경 나오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있다면 묘청에 서경 천도 운동이 있죠. 그거랑 관련된 게 선지에 있습니다. 바로 2번이죠.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라하였다. 이게 서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평양이라는 요 지역으로 보자면은 요 지역적인 통사적 문제로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하나는 물산 장려운동 일제강점기 조만식 선생께서 주도하셔가지고 이게 평양에서 시작이 됐죠. 또 하나가 있다면은 그 을밀대 고공농성 이게 이제 강주룡 선생님 열사라고 봐야겠죠. 이 강주룡 열사께서 이제 을밀대 지역에서 노동쟁의를 벌였던 그 고공농성 장소가 평양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게 피살되었다. 요거는 이제 선주교라고 기억하실 텐데 이 선주교가 이제 개경, 그러니까 개성이죠. 여기 있었다라는 거고 몽골의 침략으로 황룡사 구축목탑이 소실되었다. 요거 경주죠. 선덕여왕 시기에 자장대사의 건의에 의해 세워졌던 탑입니다. 황룡사 구축목탑 경주에 있었어요. 자,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다. 요거는 청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주 흥덕사지 쪽 가시면 직지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정서가 유배 중에 정과정이라는 고려가요를 지었다. 자, 요거는 부산이에요. 제가 부산 1박 2일 코스로 다녀오면서 이 정서가 유배되었던 장소를 가보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동선이 워낙 맞지 않아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전철역 근처가 아니라서 이게 좀 가기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제가 못 갔는데 대단히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부산에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이때 은병을 화표로 쓰기 시작하였다. 그 제도는 은 한근으로 만들며 본국지형을 본뜨도록 하였고 속칭 활구라 하였다. 자, 은병을 썼고 그거 활구라고 불렀다 이거죠. 요거는 바로 아셔야 되는 게 고려시대입니다. 심지어 뒤에 보면 도평의 사사에서 방을 붙여 알리기를 은병 하나를 쌀로 한 사라여 쭉 나왔다. 경시석 요거까지 나왔어요. 자,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을 찾아라 그랬는데 여기 나온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활구라고 불렸던 은병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경시서가 있죠. 시장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자, 요 외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더 꼽자면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의 기능을 했다. 요게 있고 또 하나는 관영상점이 있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서적점, 다점 이런 게 있습니다. 책 팔고 차 마시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서적점, 다점 등 관영상점을 운영하였다가 바로 고려시대의 경제 중요한 키워드 내용이에요. 자, 솔빈부의 말 이건 발입니다. 그 다음에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통일신라죠. 특히 신라 하대입니다. 장보고 이분이 이제 청해진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신라 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활동하였다. 이거 조선 후기죠.
설점수세제가 시행이 되면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덕대들이 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광산을 운영하는 그런 전문 경영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후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교역을 재개하였다. 이것도 이제 광해군 이후이기 때문에 이 광해군 시대에 기후약조가 체결됐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일본과의 교역을 했던 건 결국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게 이제 그 두모포라든지 초량외관, 특히 초량외관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요게 나오면 조선 후기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변방 장수가 보고하기를 가가 매우 사나워서 변방성을 침입하고 있습니다. 출병하기로 의논을 정하여 윤관을 원수로 삼고 지추밀 원사 오연총을 부원수로 삼았다. 선왕의 밀지를 받들고 엄명을 받았으니 상군을 통솔하여 가의 볼을 깨뜨리고 찢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 라고 됐어요.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니 해도 윤관이라는 이분의 이름이죠. 자, 이 윤관 하면은 여진족 킬러. 그러니까 이 가는 여진입니다. 자, 이 여진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 윤관 이분께서 이제 별무반을 설치하죠. 별무반 설치했고, 그 다음에 그 별무반을 이용해서 여진을 격퇴하고 그 이후에 동북 구성을 세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인데요. 요 이후에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진이 금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금나라가 고려에다가 사대를 요구하게 돼요. 이때 요거를 갖다가 이자겸하고 척준경이 이 4대 요구를 수용을 해버립니다. 당시 이제 이자겸이 최고 권력자였어요. 척준경도 그 옆에 있었고, 그래서 이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하게 됐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뒤에 이자겸의 난이나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그 문벌 사회의 동요를 상징하는 이런 사건들로 이어졌다. 요 흐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른 거 보겠습니다. 광군을 창설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요거는 거란이에요. 거란. 이게 이제 고려 그 혜종 정종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완전 초기예요. 태조왕건 직후. 이때 이제 만부교 사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란이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광군을 창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이거는 왜구입니다. 이 박위는 창왕 시대에 갔던 장군이에요. 그래서 근거지 토벌했고, 이걸로 모자라서 조선 세종대왕 시기에 이종무 장군이 쓰시마성을 한 번 더 토벌하게 됐다. 이렇게 이어지죠. 자,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장기항전을 준비하였다. 이게 몽골. 나중에 원나라가 되죠. 선물 받은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어 죽게 하였다가 나왔죠. 이게 태조 왕건 시기에 있었는데 이것도 거란이에요. 태조 왕건 시기입니다. 후삼국 통일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남쪽에서 도적들이 봉기하였다.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한 김삼위와 초점을 거점으로 한 효심이었다. 이 운문이나 초점은 그 경상남도 울산 일대의 지역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유랑민을 불러 모아 주연을 습격하여 노략질하였다. 이게 김삼위 효심의 봉기인데, 이게 언제 있었냐면은 무신 집권 시기. 이제 무신 집권 시기에 처음에는 망이망수의 봉기가 있어요. 공주 명학소에 있었던 이분들의 봉기가 있었고, 이후에 김삼위 효심의 봉기가 또 일어나요. 역시 무신 집권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그 최충원으로다가 그 넘어가던 그 시기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만적의 봉기 모의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원율 사람인 이연년이 백족 도원수라 자칭하며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주군을 공격하여 노략질했다. 최린이 김경송과 함께 격파하였다. 이연년의 봉기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 같은 시기, 즉 무신 집권 시기에 있었던 민중 봉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하층민 반란이 무신 집권기 발생한 배경 파악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는데, 특히나 김삼위 효심의 봉기,
요걸 통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 외에도 망이 망소이의 봉기나 그 다음에 만적의 봉기 모의,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모의 과정에서 걸려버렸어요. 한 노비가 이제 자기 주인한테 이제 고변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 만적이 뭐 강으로 내던져졌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노비항건법이 실시된 목적, 광종식인데 국가재정 확충 그리고 이제 호적 세력 약화, 이 두 가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광종이 추진했다라는 거고, 자,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과정을 살펴본다. 이거는 임술농민봉기 관련되죠. 조선 철종시기 세도정치식입니다. 사심관 제도가 시행된 사례를 조사한다. 이거 태조왕건식인데 대표적인 사심관이 이제 김부,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이었죠. 이분이 경주 지역의 사심관이 됐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집강수에서 추진한 개혁 내용을 분석한다. 이거는 동학 농민운동 과정 중 전주화약 체결된 이후에 농민들이 추진했던 개혁이 집강수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조일신이 전 찬성사 정청기 등과 함께 기철, 기륜, 기원, 고용보 등을 제거할 걸 모의하고 체포하게 했는데 기원을 잡아서 목을 베고 나머지는 도망갔다 해가지고, 조일신이 무리를 거느리고 나와서 왕이 있던 궁궐을 포위하고 숙직하고 있던 판밀, 직사사, 최덕림, 상호군, 정황 등 여러 사람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여기 기철 제거할 걸 모의하고 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 원간섭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기철이 권문세족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죠. 다만 이 기철을 죽인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도망갔다. 그것은 이제 왕이 있던 궁궐을 포위하고 이제 숙직하고 있던 관료들을 죽였다 했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기철이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민왕 시대는 아니고 원간섭기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 원간섭기가 연표에서 어디냐라는 건데, 이 원간섭기는 개경환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16번 갈게요. 밑줄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은 왕실종친인 신안공 왕전이 몽골 침략을 받던 시기에 국가의 태평을 기원하며 발언한 법화경 서탑도입니다. 금가루 등으로 법화경 수만 자를 한 장씩 써서 7층 보탑을 형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정말 이쁘네요. 멋있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금가루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 글자 하나씩 써가면서 이 무늬도 새기고 대단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몽골 침략을 받던 시기에 만들었다. 고려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이 고려 시대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뭐 선지에 너무나 유명한 게 이제 고려가 아닌 게 나와 있어요. 바로 1번입니다. 요거는 백제의 금동 대향로. 이 사진이 너무 안 나왔어요. 정말로 이 실물을 봐야 돼요. 사진이 너무 안 나왔고, 이 실물이 진짜 멋있는데, 뭐 이제 불교랑 도교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신비롭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여기다 이제 향까지 피웠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부여박물관 가서 이거 진품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으로는 이거는 그 금동 대학로의 그 멋이 1%도 안 보입니다. 자, 1번이 정답이에요. 고려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2번에 있는 요 불상은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에요. 광종 시기쯤에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미륵보살 입상. 이제 물론 전 논산 관촉사 얼마 전에 가서 이 미륵보살 입상을 봤는데, 요 이제 은진 미륵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좀 투박한 양식이긴 해요. 지방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막 얼굴 크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가서 직접 보면은 좀 달라요. 웅장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뭐 이 디자인 자체는 투박할지 모르겠지만은 만들어진 거는 굉장히 정교하다. 요런 느낌이 팍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봐야 돼요. 이것도. 그 다음에 요 3번에 있는 거는 그 순청자 중에 하나인데, 그 청자 투각, 칠보문이 향로. 이제 순청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뭐 상관기법으로 다른 게 새겨져 있거나 이런 무늬가 안 들어갔기 때문인데, 이거 그래도 아름답지 않나요? 이 색깔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 4번에 있는 거는 고려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탑이에요.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이제 여기 매달려 있는 게 풍경인데, 이것도 직접 가서 보시면 바람에 흔들흔들하는 게 예쁘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요거는 그 역시 고려시대예요.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문, 정병. 저야 뭐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름도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이런 거지만, 이거 굳이 이름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능검 시험 풀기 위해서라면은 그냥 보고서, 이거는 청자니까 고려시대, 이건 이제 월정사 그 석탑이니까 고려시대, 그리고 요거는 고려시대의 그 병이다, 요 정도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어느 시대의 유산이다 정도를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걸로 보여요.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갈게요.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살리타가 이첩하기를 황제께서 고려가 사신 저고요를 죽인 이유 등 몇 가지를 묻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요구했다라고 나왔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 살리타가 몽골의 장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신 저고요가 죽었다. 이게 이제 그 몽골 침입의 배경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려가 죽인 게 아닐 거예요. 이게 뭐 누가 죽였다고 지금도 몰라요. 근데 이걸 이제 몽골에서 고려 쪽에다 덮어 씌우고 이제 침입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나에 보시면 첨의부에서 아래기를 제국대장 공주의 검령구와 내려 등이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해 산천으로 경계를 정하고 사패를 받아 조세를 납하지 않으니 청컨대 사패를 도로 거두소서. 자, 사패라는 게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증서고, 검령구는 시종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종들이 좋은 땅을 받아서 차지해가지고 조세를 납입하지 않는다, 이랬다는 거죠. 자, 이거는 원간섭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국 대장공주라는 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고려의 왕에게 시집을 왔던 그 원나라의 공주들을 통상 대장공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것도 원간섭기를 뜻하는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몽골 침입의 배경이 됐던 사건, 그 다음에 원간섭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의 시기다 그러면은 결국 대몽 항쟁, 이제 그 이때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서 거기 이제 있었고, 몽골은 강화도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한반도를 초토화시켰어요. 이 과정에서 항쟁을 했던 일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그 뭐 처인성 전투나 충주성 전투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개경으로 환도해요. 근데 이 개경에 환도했던 거를 반대해 가지고서 삼별초가 항전을 하게 됐다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요 삼별초 항전의 진압이 이제 요거를 진압을 하고 나서부터 원간섭기가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이에요. 김반경의 군대가 탐라에서 삼별초를 진압하였다라는 게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요거는 이제 고려 시기는 맞는데 후삼국 통일 전이죠. 후삼국 시대에 있었던 일. 자, 최승로가 왕에게 심의 28조를 올렸다. 고려 전기 성종시대. 자, 강감찬이 개경에 나성을 축조할 것 건의하였다. 역시 고려 전기 현종시대고요. 경대승이 정중부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건 이제 무신 집권 시기. 이제 무신 정변이 일어나서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런 이제 무신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하던 시기가 있었고, 최충원이 그거를 정리하면서 최씨 무신 정권 시대로 접어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최충원 다음에 나왔던 최후, 그 시대에 이 몽골이 침입을 해왔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명예천령의 설치에 반발하여 팔도 도통사로서 유동정벌을 추진했던 가의 초상이다. 유동정벌에 반대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분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려 말기에 권문세족 중에 이제 최고 위치에 계셨던 분이지만 황금을 보기를 돌과치하셨던 분, 바로 최영 장군입니다. 자, 이 최영 장군의 활동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홍산 전투입니다. 왜구를 물리쳤던 그 전투를 원탑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홍산 전투에서 왜구를 물리쳤다라는 게 최영 장군에 관련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통도감 설치를 권유하였다. 화약의 아버지죠. 최무선 장군.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하였다. 고려 전기의 강조. 이 강조의 정변 때문에 이 거란의 2차 침입에 빌미가 되었었다라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의종 보기를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이거는 김보당이라는 분이에요. 무신 집권 시기 초기에 김보당의 난 있었죠. 이 김보당의 난이 의종 보기를 도모해서 일으켰던 난이다. 이렇게 되겠고, 교정 별감이 되어서 국정 전반을 장악한 분은 최충원.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을 열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번 갈게요. 밑줄그은 대책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양역에 편중되면 실로 양민의 뼈를 깎아 지탱하지 못한 패단이 되는데, 전하께서 이를 불쌍하게 여겨 두 필의 역을 특별히 한 필로 감하였으니 이는 천지와 같은 은덕이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미 포를 감하였으니 마땅히 그 대신할 걸로 보충해야 하나 나라의 재원 한정이 있습니다. 이에 신들은 감히 눈앞에 한때 일을 다행을 여기지 않고 좋은 대책을 찾아 오래도록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나왔죠. 두 필의 역을 특별히 한 필로 감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균역법인데 영조식이죠. 조선 영조.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나라의 재원은 한정이 있다 이거예요. 포를 감했으니까 대신할 걸 보충해야 되는데 재원이 한정이 있으니까 그 대책을 찾겠다. 자, 요거는 균역법에 대한 세수 보충 대책이요. 자, 균역법의 세수 보충 대책입니다.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주들에게 결작을 부과했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선무 군관포를 징수했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왕실의 재정으로 있었던 어장세나 염세, 소금이죠. 선박세. 이걸 갖다가 국가재정으로 귀속시키면서 재정을 확충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되는 게 선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정답은 3번. 선무 군관포를 징수한 목적을 찾아본다라는 게 이 목적 자체가 균역법의 세수 보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벼슬이 없는 그 양반들에게 선무 군관이라는 그 일종의 명예직에 가까운 직책을 하나 주고서 대신에 이제 군포를 납부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이거는 대동법이에요. 대동법을 통해서 그 지방 토산물이 이제 세금의 납부가 아니라 그 상행위의 대상이 됐어요. 나라에서 지방 토산물을 사들여야 되니까 그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인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당배점 발행이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이거 이제 그 영향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인플레이션 현상,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영향보다는 배경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경복궁 중원사업,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죠. 다만 영향은 이제 물가의 상승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토산물을 쌀이나 동전 등으로 납부하기 위한 원인을 조사한다라는 것도 역시 대동법이죠. 박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전세를 풍요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한 이유, 요거는 이제 세종대왕 시기에 시행된 공법인데, 왜 이렇게 차등 부과했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기 힘들다라고 이제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금을 감하기 위해서 좀 그 논리적,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차등 부과하려고 노력했었다라는 거죠. 풍요에 따라서 9등급,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이렇게 됐었다는 겁니다. 자, 20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총마계회도라고 돼 있어요. 총마는 감찰의 별칭이다. 자, 감찰은 대사원을 수장으로 하는 가의 관원이다라고 돼 있어요. 관리의 위법사항을 규찰하였다. 자, 여기서 이 기구 바로 나와야 됩니다. 사헌부예요. 관리를 감찰했다라는 데서 알 수가 있죠. 사헌부입니다. 자, 이 사헌부는 그 3사, 조선시대의 3사가 그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이 있죠. 전부 중요합니다. 이 사관원은 주로 간쟁을 담당했던 기구예요. 간쟁. 그러니까 임금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역할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 옵니다. 이게 이제 사관원이에요. 그리고 사헌부는 감찰했다. 그 다음에 홍문관은 이제 경연. 그 다음에 이제 왕에게 국정을 조언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어요. 자, 특히나 이 사관원과 사헌부 두 기관은 오품위와 관리들에 대한 서경권.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서명을 하는 거죠.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서명을 하는 역할이 이제 사관원과 사헌부 관원들에게 있었다.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자, 오품위와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했다가 이 사헌부에도 해당하지만 사관원도 마찬가지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다 볼게요.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요거는 한성부. 자, 왕명의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었다. 승정원입니다. 승정원. 왕에게 경서 등을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했다가 홍문관 말씀드렸죠. 역사서를 편찬하고 사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았다. 이건 이제 춘추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